교육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직종에 관련돼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아이가 없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서 다 뭐라 하지. 아이가 없는 가정이 과연 평화롭겠느냐. 너 같은 애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 되는 거고. 교육회사이기 때문에 애들이 줄어드는 그런 거를 회사에서는 많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? 매년 그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죠. 아,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신경 쓰시고 뭐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봐. 그러면 교육회사에 다니면서 애를 낳아야겠다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? 교육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나야겠다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결혼을 하기 전서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했었고 와이프랑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고 결혼 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잘 통했었나 보네, 지금 와이프하고는. 생각은 비슷하게 갖고 있었고 결론으로 도달하는 이슈는 조금 차이는 있었어요. 단순히 아이를 안 갖겠다라는 큰 결론에만 같이 동의를 했던 거고 이유는 약간 나랑 괴리가 있었지. 너는 어떤 생각으로 아기를 안 갖게? 나는 1차적으로는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를 찾으려고 하면 아이는 무조건 거기에 부분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게 싫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여성의 입장에 동의를 하겠다.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왜 안 낳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봐요? 왜 여자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? 나는 여자지만 이렇게 살 거야. 이 사회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.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이고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이를 안 낳겠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때 당시에는 그 아내한테는 되게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게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다. 아, 아내가 그 당시 20살 초반대였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? 10년 정도 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20대 여성들 중에 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꽤 많았다라고 생각해.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. 그때는 그런 거 못 느꼈지만 사실은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한 명이라도 낳고 있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의 환경은 나도 관심이 있어서 뭔가 데이터를 봤을 때 실제로 정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? 라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란 게 정말 없어요. 결혼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애를 낳았어요.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결혼들을 안 했어?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찾지만 나는 그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. 여자들은 특히나. 결혼 자체라는 건 어쨌든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고 서로의 취향이나 욕망보다는 이 가정, 합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10년 전만 이랬어. 지금은 결혼하고도 너의 선택, 너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슈가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도발적으로 들렸다고 할까요? 2010년 초반까지의 기간. 그러니까 평범한 게 제일 진리였던 시기랄까? 지금도 그러면 얼마나 달라?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평범함, 평균의 논리에 되게 사람들이 귀속돼 있지 좀 다르게 살 거야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.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. 결혼했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는 얘기했었거든. 아기를 안 낳아도 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걸 못 받아들였어. 처음에는 정상성이라는 거에 자꾸 이렇게 편입하려고 하려는 우리의 욕망 같은 것들 이런 게 되게 강하잖아. 내가 그 정상성에 편입되지 못했다라는 그 패배감, 좌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라고 생각해. 대한민국은 뭐 언제 결혼하지 못했고 언제 아이를 낳지 못했고 교육을 어떻게 못 시키지 못했고 어느 동네로 편입해서 내가 들어가지 못했고 어느 나이 때 내가 어느 정도 재산 규모를 갖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좌절의 요인인 것들인 거지. 지인들이 다 이쪽으로 맡아서 인류 정도로 쫙 서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면 점점점 고립되는 거예요. 스스로가 너무 고립돼서 이야기를 이 사람들과 더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더 줄어들고 아이 문제는 특히나 더 거기에 많이 결부가 돼 있는 거죠. 30대 초반까지는 애가 없는 게 많은 투쟁을 하지 않아도 돼. 근데 어느 순간 예전보다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내가 뭔가 가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. 2년, 3년, 4년 지나기 시작하니까 애 어디 갔죠? 이러는데 저 애 없는데요? 왜 아직도 결혼하셨잖아요. 뭐 이러면서 이제 참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? 혹시 못 갖는 거야? 아니요. 그러면 아니요. 그럼 안 갖기로 한 거야? 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? 아이가 없이 부부가 계속 괜찮을 수 있을까? 초창기에는 나는 되게 자신감이 있었고
아이를 매개체로 한 부부 생활이라는 건 어차피 빈 껍데기다. 그런 부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다라는 나 자신의 어떤 오만?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인 타격감이 없었어요. 너네는 애 없으면 못 사는구나.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던 거고, 실제로 한 7, 8년쯤 지나고 나서의 사람들의 질문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, 없어도 되지 뭐. 잘 살더라.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 거야.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내 오만으로 그런 것들을 쳐냈다면, 이제는 바깥 사람들의 측은심이 나를 건드리는 거죠. 그런 건 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왜냐면, 나는 바뀐 게 없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들이 갑자기 나를 불쌍히 여길까? 맞아.